자, 오늘은 13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지난 시간엔 연립방 정식의 활용 12번까지 풀었고, 오늘은 13번부터 21번까지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간다! A, B 두 종류의 합금이 있는데 A는 동의 60%, 아연이 30%고 B는 동의 50%, 아연이 45%이다. 두 종류의 합금을 섞어서 동의 4kg, 아연이 3kg이 들어있는 합금을 만들려면 B는 얼마나 섞어야 되는가? A 합금은 A 킬로그램만큼 있고 B 합금은 B 킬로그램만큼 있다고 할게요. 동은 동끼리, 아연은 아연끼리 식 세우면 된다. 첫 번째, A 합금을 녹이면 60%만큼 동이 나오니까 오케이. 전체 A의 60% 동이 나왔다라고 식 세우면 됩니다. B 합금은 50%만큼이 동이니까 전체의 50%, 전체 B의 50%가 동이다 라고 식 세우면 돼요. 합하해서 동이 4kg 나와주면 좋겠다. 됐지? 정리하면 100 곱했을 때 60A 플러스 50B 40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0 지우면 6A 플러스 5B는 4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끼리 세웠으니까 이번엔 아연끼리. A 합금을 녹이면 A 합금의 30%가 아연. 오케이, A의 30%. 100분의 30A라 쓰면 되겠지. B 합금의 45%가 아연. 오케이. 그러면 100분의 45B라고 쓰면 되나? B의 45% 됐나? 합쳐서 아연은 3kg만큼 만든다 그랬어요. 양변에 100 곱하고 씩 나눠주면 됩니다. 100을 곱하면 30A 45B 잘못 썼다. 45B 300 잘못 썼지만 어차피 10으로 나눌 거예요. 10으로 나누면 2A 15로 나누면 3B 15로 나누면 20 오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B를 구하자. A를 소거하면 되겠네. 여기서 A를 3배 해줍니다. 그럼 6A 나오죠. 9B요. 60이요. 이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 됩니다. 4B는 20, B는 5 나와. B는 5kg 섞으면 된다. A는 몰라도 된다. 합금을 녹여서 뭔가를 얻어낸다. 동은 동끼리, 아연은 아연끼리 식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14번. 어느 농장에서 오리와 사슴을 합해서 50마리 기르고 있다. 다리수의 합이 140개일 때 사슴의 수는 몇 마리인가? 오리 X마리, 사슴 어떻게 울어? 몰라. Y. 합쳐서 50마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식 X 더하기 Y는 50. 두 번째 식 오리는 다리 2개죠. 2X. 사슴은 다리 4개니까 4Y. 그렇게 다리의 합을 생각했더니 140개. 됐나? 2로 나눠주면 X 플러스 2Y는 70입니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 빼주면 Y는 20입니다. 어차피 사슴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X는 구하지 않고 넘어갑시다. 됐나요? 15번 갈게요. 둘레의 길이가 6km인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형은 걷고 동생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형보다 빠르게 돌고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3시간 후에 처음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45분 후에 처음 만난다. 형의 속력은? 자주 했던 건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형도 출발하고 동생도 출발해요. 다시 만난다. 형은 걸어가고 동생은 빠르게 가고 있구나. 처음에 출발하면 동생이 확 앞질러 나가. 근데 언제 다시 만나냐? 동생이 훅 하고 돌아서 형을 따라잡는 거지. 결론, 거리의 차가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돌면 거리의 차가 한 바퀴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면. 형은 이쪽으로 걸어가고 동생은 이쪽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가고. 이만큼 오고 이만큼 와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요. 이건 뭐냐? 거리의 합이 한 바퀴. 일단 둘이 만나는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식도 세울 수 있는 거. 오케이? 형의 속력 몰라. 형의 속력 X. 동생의 속력 몰라. 동생의 속력 Y. 3시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동생이 더 빠릅니다. 3시간 동안 동생은 이만큼 움직였고 3시간 동안 형은 이만큼 움직였고 거리의 차가 한 바퀴 몇 킬로미터? 6킬로미터다. 이렇게씩 세우면 돼요. 양변 3으로 나누면 y-x는 2. 됐나? 이번엔 거리의 합이야. 45분 뒤에 만난다. 시간으로 바꿔야지. 60분에 45시간이니까 4분의 3시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4분의 3시간 동안 동생은 이만큼 움직였고 4분의 3시간 동안 형은 이만큼 움직였다. 둘이 합한 게 한 바퀴 6km구나. 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면 x 플러스 y는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두씩 더하면 2y는 10이니까 y값 5 나오고 y가 5니까 x는 3 나오겠네. 형의 속력 물어봤죠? x값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 조심해요. 같은 방향이면 거리의 차가 한 바퀴인 거고 서로 반대 방향이면 거리의 합이 한 바퀴인 거예요. 조심합시다. 이제 16번. 소금물 두둥. 소금물 아파에서도 풀지 않았나? 6%의 소금물이 200g 있다. 13%의 소금물을 넣어서 11%가 되게 한다. 이건 뭐 쉽다. 6%의 소금물 200g. 여기에 13%의 소금물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몰라. 섞으면 11%짜리 소금물이 나오겠네요. 얼마나? 몰라. Yg. 이렇게 해서 식 세우면 돼요. 첫 번째 식. Yg 잘렸다. 첫 번째 식. 200에 X 더한 게 Y다. 두 번째 식. 여기는 소금이 200g의 6%만큼 있었고 여기는 소금이 Xg의 13%만큼 있었다. 그렇게 섞은 소금은 Yg의 11%만큼 있더라. 100을 다 곱해주면 1200 플러스 13X는 11Y. 13%짜리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X를 구하는 거구나. Y 대신 200 플러스 X를 대입하겠습니다. 1200 플러스 13X. 여기에 200 플러스 Y, X를 대입한다면 분배해서 2200 플러스 11X. 이항하면 2X, 이항하면 1000. X는 500. 오, 아름답게 나왔어. 깔끔해. 몇 그램 더 넣어야 됩니까? 500g. 골라주면 돼요. 뭐 연립방 정식의 활용이라서 X도 구하고 Y도 구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X만 알면 되죠. 500. Y 아닌 건 뭐 1도 아니고. 됐나요? 이제 17번 갑니다. 어떤 회사에서 두 개의 화장품을 만들어 원가의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더니 정가의 합이 25,300원이었다. 원가의 차가 2,000원이라면 더 싼 화장품의 정가는 A 화장품이 있어요. A 화장품 원가를 A1. B 화장품이 있습니다. B 화장품의 원가는 B1이라고 둘게요.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 가격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가가 있어요. 이대로 팔아? 그러면 장사할 때마다 힘만 들고 돈은 못 법니다.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죠. 이렇게 팔아야 돼. 잘 안 팔리면 어떻게?
할인을 해서 판매 가격을 다시 정합니다. 이게 가격 사이의 관계예요. 원가, 정가, 판매가. 원가에서 정가로 넘어갈 땐 이익이 붙는 거고, 정가에서 판매가로 바뀔 때는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 물론 할인해서 팔아도 원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남는 게 있는 거지. 가격에 대한 설명은 그만하고 바로 식 세웁니다. 두 화장품 원가의 차가 2,000원이다. 뭐 A 화장품의 원가가 더 비싸다 치자. 이렇게 B보다 2,000원 더 비싸다 치자. 식 됐죠? 이제 두 번째 식.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였다. 원래 가격의 115%가 되겠구나. 원래 원가 A의 115%. 마찬가지. 15%의 이익을 붙이면 원래 가격 B의 115%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A 화장품의 정가고 B 화장품의 정가예요. 두 화장품 정가의 합이 25,300원. 25,300원. 됐나요? 이거 5로 나누면 20. 5로 나누면 23. 마찬가지 20. 마찬가지 23. 양변에 23분의 20을 곱합니다. 그러면 돼요. 25,300에 23분의 20이 곱해졌다. 23이 한 번, 23이 11번, 0, 0. 결론 22,000원 나오나요? A 더하기 B는 22,000, A는 B 더하기 2,000. A는 B 더하기 2,000. 2B 더하기 2,000. 이게 22,000. 됐지? 2B는 2만원, B는 만원. 대신 얘는 원가를 구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더 싼 화장품의 정가를 물어봤어요. 원래 만원이 원가인데 15%의 이익을 붙였어. 그래서 정가를 정했어. 만원에 15%면 1,500원이고 1,500원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면 11,500원. B 화장품의 더 싼 화장품의 정가 되겠습니다. 더 비싼 건 안 구해도 돼. 17번 원가 정가. 알겠어요?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분짜리 곡과 8분짜리 곡을 섞어서 2시간 43분 동안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시간상의 이유로 6분짜리 곡과 8분짜리 곡의 수를 바꿔서 진행했더니 8분이 줄어들었다. 곡과 곡 사이에는 1분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 6분짜리 곡은 몇 곡이었는가? 어렵네. 6분짜리 곡. X곡 연주할 거고 8분짜리 곡 Y곡 연주할 겁니다. 합쳐서 X 플러스 Y만큼 연주할 거예요. 그럼 쉬는 시간은 전체 곡보다 1만큼 작게 나오죠. 내가 두 곡을 연주하고 싶어. 그럼 그 사이에 한 번 쉬어야 돼. 세 곡을 연주하고 싶어. 그럼 그 사이 두 번 쉬어야 돼. 네 곡을 연주하고 싶어. 그럼 그 사이 세 번 쉬어야 돼. X 플러스 Y 곡을 연주할 거니까 그 사이 한 번 쉬어야 돼. 그 사이 그것보다 하나만큼 적게 쉬는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쉬는 시간 놓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너네도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꼭 챙기지? 쉬는 시간 안 챙기면 막 싫어하지? 쉬는 시간 챙겨줘야 돼요. 이제 식 세우면 됩니다. 6분짜리를 X곡 연주하면 6X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네. 8분짜리를 Y곡 연주하면 8Y만큼 시간이 필요하겠네. 쉬는 시간 1분씩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네. 다 해서 2시간 43분 163분.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정리하면 7X 플러스 9Y 는 164. 원래입니다. 원래. 근데 시간상의 이유로 바꿔서 진행했대요. 바꿔서 진행했구나. 6분짜리를 Y번 연주했구나. 8분짜리는 X번 연주했겠구나. 전체 곡의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곡의 수가 바뀌긴 했지만
전체 고개수는 변하지 않았고 마찬가지 전체 쉬는 시간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8분 줄어들었다. 155분 걸렸구나. 이게 바뀐 상황. 됐니? 동류항 계산하면 9x, 동류항 계산하면 7y,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56. 얘네 연립하면 되는 거. 처음 계획했던 6분짜리 곡이 몇 곡인지 물어봤으니까 y를 소거하면 되겠네요. 7배 합니다. 77, 49. 97, 63. 7배 하면 74, 28. 76, 42. 7일은 7, 4 더하면 1148. 어머 짜증나. 이번엔 9배. 99, 81. 79, 63. 9배라 그랬지? 69, 54. 59, 45에 5 더하면 50. 91은 9에 5 더하면 1404. 어머 짜증나.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빼주면 32x 남아요. 32x. 우변 빼주면 14 빼기 8은 6. 9 빼기 4는 5. 13 빼기 11은 2. 오 좋아 좋아 좋아. x는 8. 딱 나온다. 처음 계획했던 6분짜리 곡 8곡. 됐나요? 쉬는 시간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전체 x 플러스 y 곡을 연주한다면 쉬는 시간은 한 번 적게 나와진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기억하세요. 11번. 라희가 집에서 출발해서 할머니 댁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60km로 가면 예정 소요 시간보다 25분 덜 걸리고 시속 y 50km로 가면 예정 소요 시간보다 30분이 더 걸린다. 할머니 댁까지 예정 소요 시간을 각각 구하자. 정답률이 엄청 낮네요. 이런 건 할 수 있어. 잘 봐.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집에서 출발해서 할머니 댁까지 갑니다. 할아버지는요, 같이 사시겠지. 자, 이 전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x 킬로미터라 둘게요. 뭐 예정 소요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정 소요 시간을 y라고 두겠습니다. 소요 시간 y 시간 됐니? 시속 60km로 간다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근데 그것은 예정 소요 시간보다 덜 걸린 거다. 얘는 예정 소요 시간 y보다 덜 걸린 거래요. 25분. 대신 조심합시다. 25분의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이 시속 몇 킬로미터 나와 있으면 단위를 시간으로 맞춰줘야지. 예정 소요 시간보다 덜 걸린다. 됐니? 시속 50km로 간다면 가는데 걸린 시간은 50분의 x가 되겠지. 속력분의 거리. 예정 소요 시간보다 30분이 더 걸린다. 예정 소요 시간은 y인데 그거보다 30분 더 걸린다. 2분의 1 시간 더 걸린다. 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오호, 됐나요? 이거 이항하면 y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네. 이거 이항하면 y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네. 둘이 똑같은 y니까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운다면 60분의 x 더하기 60분의 25. 이게 y다. 이건 뭐냐? 50분의 x 빼기 60분의 30. 식 이해됐어요? 식 이해해야 돼. 양변에 300을 곱하면 5x. 300을 곱하면 125. 300을 곱하면 6x. 300을 곱하면 마이너스 150. 약분해도 되는데 300 곱하는 게 더 편했었어. 이항하면은 x.
이거 이항하면 275.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275km. 275km. 소요 시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 아이, 불편해. 아이, 불편해. 275 대입하면 50분의 275는 y 플러스 60분의 30. 2분의 1이라 쓸게요. 이거 5로 나누면 10분의 5, 5, 25, 5, 5, 25, 10분의 55 나오나? 10분의 55에서 10분의 5 빼주면 와, 딱 나온다. y는 5. 원래는 5시간 걸리는 코스였어요. 275km고 5시간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이런 빠르기로 가면 덜 걸리고 이런 빠르기로 가면 더 걸린다. 이렇게 상황을 놨네요. 19번 문제. 정답률이 낮긴 했지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똑같이 따라해서 맞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부등식의 활용이든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든 1차 함수의 활용이든 일단 상황부터 이해해야 돼.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뭘 미지수로 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별표만 쳐. 꿈이 우주비행사야? 별표만 치게. 상황을 이해하고 식을 세우고 풉시다. 20번 8%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물을 더 넣었더니 뭐 되었다. 8%의 소금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2대1일 때 더 넣은 물의 양은, 자, 상황 2에 8%짜리 소금물이 있고요. 12%짜리 소금물이 있습니다. 두 개 섞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도 섞을 겁니다. 그랬더니 소금물이 완성이 됐어. 따단 7%짜리 400g이 완성이 됐어. 8%짜리 소금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2대1이다. 그럼 난 얘를 x로 둘 거야. 얘는 2x 하면 되지. 얘는요? y 할 거야. 식 세우면 되지. 상황 이해됐어요? 첫 번째. 2x 더하기 y 더하기 x는 전체 400g이다. 항상 쉬운 거부터 식을 세워. 어려운 거부터 세우지 말고. 3x 플러스 y는 400.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소금이 얼마나 있냐? 2x의 8%. 여기 소금이 얼마나 있냐? y의 12%. 여기 소금 있냐 없냐? 소금 없어요. 이건 물입니다. 소금 얼마나 있냐? 400g의 7%. 양변에 100 곱하고 정리하면 16x 더하기 12y는 2800. 4로 깔끔하게 나눠주면 4x. 여기는 3y는 700. 에이, 지저분해. 첫 번째 식 바꿔야겠다. 3배하면 9x 플러스 3y 3배하면 4, 32, 120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주면 5x는 500, x는 100 되죠? 문제가 뭐야? 더 넣은 물의 양은? 물의 양 x 구하는 거잖아. 100g 찾아주면 되지. 문제가 뭘 원하는지 좀 생각 좀 해요. x를 원하는 건지 y를 원하는 건지. 이거 x, y 다 구한 다음에 뭐더라?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까? 잘 찾아야 됩니다. 정원이 240명인 어느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전체 지원자의 남녀비는 3대 2고 합격자의 남녀비, 불합격자의 남녀비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지원자 수는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정원이 240명이다. 합격자의 수가 240이라는 거야. 시험 본 애들이 240명이 아니고 합격자의 수가 240인 겁니다. 전체 지원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3대 1이에요. 합격자. 남자와 여자의 비가 2대 1이래요. 이게 240명인 거야. 전체 정원만큼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몇 명이야? 240의 3분의 2. 160명이고, 240의 3분의 1. 80명입니다. 합격자의 수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불합격자. 불합격자의 비가 1대 1이다. 문제, 전체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원자의 수를 미지수 x로 둘까? 불합격자를 y라 둘까? 전체 지원자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례상수를 이걸로 두겠다는 소리입니다. 비례상수를.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비가 3대 2야. 이건 인원수가 아니라서 지저분하단 말이야. 남자는 3x명이 지원했고 여자는 2x명이 지원했다라고 미지수 둡시다. 여기서 나온 3대 2는 애매하니까 x라는 비례 상수를 붙여서 3x명이 지원하고 2x명이 지원했다. 160명이 붙었고 80명이 붙었다. 비례 상수 y를 둔다면 y명은 떨어졌고 y명은 떨어졌다. 상황 안 보여? 전체 지원한 남자는 합격한 남자와 불합격한 남자의 합입니다. 마찬가지 전체 지원한 여자는 합격한 여자 수, 불합격한 여자 수 합이에요. 두씩 빼주면 x 남지. 160 빼기 80이면 80 남지. y는 사라지지. x는 80이었던 거야. 됐어? y는 안 구해도 돼. 자, 지원자 남학생은 3x니까 240명인 거고 여학생은 2x니까 80 집어넣어주면 160명 나와요. 이렇게 안 구해도 돼. 어차피 다 합하면 5x니까 그냥 400명인 거지. 아, 정원이 240명이란 소리는 합격자가 240명이란 소리구나. 그걸 이용해야 미지수 2개만 놓고 식 풀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상황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상황을 이해해야 나중에 이런데 합격하고 그럴 거 아니야. 상황 이해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를 오늘은 9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도 아픈 손을 이끌고 열심히 떠들어 봤으니까 제발 잘 보고 잘 이해하고 잘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보지. 시험 내가 보니 니네가 보지. 시험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